그러면 이제 문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준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고등 문학은 감상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해석. 네.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 판단 이런 거는 다 배제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선지가 무엇이냐 이걸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국어 와가지고 항상 문학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개인적인 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문학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 객관적인 그 방법에 있어서 해석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보시면, 어머니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다 뭐냐면, 그 문학 개념어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개념어가 뭐냐고 했을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있을까요? 시에서 이제 역동적인 생명력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객관적 상관물이 무엇이냐? 또는 자연물의 일반적인 특성을 부각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틀이 되는 거고 그 분석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문학을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님들은 그냥 바로 푸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기준들이 조금 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문학을 그렇게 기준을 잡고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그 개념어랑 함께 작품 같이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내신에 가서도 막판까지 이제 질문 이렇게 약간 파악 제대로 못하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꼭 이제 프린트도 다 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거, 제가 이렇게 해석한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안내했는데 꼭 막판에 이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제 수업할 때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이제 항상 질의응답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법이 이거야. 그럼 이거의 함축적인 의미는 뭔 것 같아? 항상 아이들마다 다 물어봐요. 거의 1대1로 다 물어보는데 그 작업이 중요한 게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저는 그거 되게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앞에서 거는 교과서였고 두 번째 거는 그 모의고사 기출인데 보시면 요게 원문제고 요게 이제 선생님께서 실제로 내신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원문제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었고 선생님이 기출 변형하실 때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선지는 구성을 좀 바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되게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기 그 지문에서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론이 들어갔다라기보다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공부한 친구들이면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 수준에서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직 또 독서 모의고사 연습이 좀 덜 되었는데 이거 모의고사 포함된다 그러면 따로 학기 중에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한 지문을 같이 분석하고 문제 분석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설명드리면서 제 수업을 꼭 듣고 있지 않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 고등국어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지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요 포맷은 제가 내신 수업할 때 하는 포맷인데 일단 저는 1차로 개념 강의를 먼저 진행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학교 수업 진도에 맞추어서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주차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로 오자마자 복습 테스트를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해당 1대1로 진행을 하면서 해당 주차에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 다시 재점검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개념 강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숙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부터 심화, 유형까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객관식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한 시험 2주차, 3주차 전에 제가 따로 정리한 손필기 노트를 다 제공을 해드려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따로 꼼꼼하게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 필기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다 넣어가지고 손필기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주간, 그러니까 직전 대비하는 주간에는 시험 직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7, 8주 과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기 시작되면은 거의 모의고사 대비할 시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내신 대비 맞추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 근데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그 내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게 결국 수능을 위한 기초를 닦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사실 수업하면서 크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국어 그 지도하실 때 복습이랑 그 다음에 어휘를 좀 아이들에게 학습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요거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뭐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 떨어진다 해도 제가 현장에서 사실 그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학원을 어쨌든 다니는 친구들은 다 그만큼 이제 하려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고, 네. 또 미리 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체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유독 이게 이제 문해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게 이런 느낌인가? 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어휘가 빈약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사실 어휘 해석이 잘 안 되면 국어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어는 항상 문법도 배우고 독해도 하고 단어 꼭 필수로 외우잖아요. 그게 단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국어가 모국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속된 말로 그냥 맥락으로 때려잡기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실제 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고, 저는 항상 강조할 독서나 이제 문학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뜬금없는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를 100% 틀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복습할 때 너가 만약에 과제나 이제 수업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이 단어 그냥 이렇게 맥락으로 이해하려고 넘어가지 말고 복습할 때는 요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사전적 정의를 꼭 함께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연관성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식의 복습을 좀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번 이제 수업 현장에서 조금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휘가 확실히 빈약하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국어 진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저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제가 워낙 그런 거 강조하기 때문에 다 챙겨서 하긴 하는데, 혹시나 이제 독학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과정을 듣고 계시다 하면은 아이 교재 점검하면서 한번 틀린 문제 한번 보면서 왜 틀렸는지 아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면서 그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할 때 조금 제가 이 학원 설명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과목별로 다 학원을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은 학원에 이끌려가는 스케줄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교 수업을 듣든 학원 수업을 듣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 거 만들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거 만들 시간이라는 거는 물론 절대적인 시간도 그러하겠지만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는 그 습관이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정확하게 알고 뭘 정확하게 모르고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 플러스 습관 형성이 진짜 중요한데 그런 게 잘 잡혀있지 않으면은 분명히 학교 수업도 다 들었고 학원에서 수업도 했고 심지어 했던 건데 모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주, 3주 정도 시간이 좀 짧게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이제 뭘 대단하게 무슨 어떤 문제집을 푼다거나 어떤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것보다도 우리 아이 아직 학습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태도가 좀 길러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런 거 먼저 형성하고 그 다음에 목표 형성, 1등급을 받겠다, 어떤 대학을 가겠다 이것보다도 내가 이제 당장 3월 모의고사가 바로 앞에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험에서는 최소한 내가 몇 점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단기 목표 같은 거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공부 같은 거 체크해 보시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이런 습관을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